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국내 격투기 팬들한테 소름이 돋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7월 정도에 알고 있었거든요. 7월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파이트클럽이라는 유튜브 기반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기획을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라고 이렇게 글이 나왔고, 거기에서 눈을 많이 끌었던 게 뭐냐면 3Y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3Y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짜 사나이 아시죠? 가짜 사나이의 제작팀입니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머니게임의 제작진도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제작을 했던 3Y 코퍼레이션인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씨와 같이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이 3Y 코퍼레이션의 기획력이라든지 제작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100억대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기사에서 찾아본 건 아니고 제가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고, 이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나오는 곳이 카카오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확실히 대세를 알아요. 격투기 하면 물론 지금 격투기 UFC 선수로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논하자면 김동현 선수가 되겠죠.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김동현 선수는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요. 예능 캐릭터를 잡았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격투기 선수로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누구냐면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예요. 코리안 좀비 채널에서 이 파이트 클럽의 이 영상이 릴리즈가 된다. 이 3Y 코퍼레이션의 이 기획력과 디테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찬성 선수는 격투기 매니아건 매니아가 아니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파이터거든요. 사실은 가장 체급 내에서 장악력이 높고 UFC에서도 사실은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거든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맥을 가진 슈퍼스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이 많이 안 나오고 방송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인지도가 좀 덜할 뿐 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MMA 스타가 맞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또 인벌브가 됐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파이트 클럽이 주는 디테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Y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한 작품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가짜 사나이에서의 그 흥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니게임은 제가 사실은 보다가 말았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화제성은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Y 코퍼레이션이 만약에 김계란 씨와 피지컬 갤러리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컨텐츠가 피지컬 갤러리 채널에서 나왔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카카오 TV라든지 여기 정찬성 선수 채널 여기에서 릴리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확실하게 카카오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3i 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격투 서바이벌이에요. 상금이 1억 1,000만 원이고요. 또 이 상금에 또 후원사로 우리은행이 들어갑니다. 머니게임에서도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했잖아요. 요새 우리은행에서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홍보를 하네요. 그리고 보면 후원사 중에 랭킹닷컴, 국내에서 닭가슴살이나 건강식을 제조하는 업체 중에 넘버1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랭킹닷컴에서도 후원을 하는 모습을 영상이 잠깐 비춰졌었거든요. 그래서 든든한 후원사들을 끼고 있을 것이고, 사실은 저는 로드FC가 주체가 되나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로드FC에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었었죠, 방송용으로. 그래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사실은 주먹이 운다 시리즈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주먹이 운다 다음에 맞짱의 신인가 이런 서바이벌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중파 특성상 좀 사람들의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격투 서바이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좀 끌었다가 사실은 내리막을 탔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체는 로드FC가 가지고 있는데, 잘 기획을 했었다라고 하면 쭉 이어갔을 거예요. 원래 이런 이 격투 서바이벌의 원조는 뭐냐면 TUF라는 거예요. UFC에서 종합격투기의 신인 선수들을 발굴하고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던 게 있는데, 그 TUF라고 해서 The Ultimate Fighter라고 해서 2005년부터 UFC가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지금 TUF가 29까지 열렸어요. 얼마 전에 열렸던 오르테가하고 볼카노프스키 경기가, 원래는 TUF 그 시즌 피날레 경기가 열렸어야 되는데 경기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UFC 266에서 열렸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최고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멋진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줬죠. 근데 이 두 선수가 그 TUF 29의 코치진 으로 해서 팀 볼카노프스키, 팀 오르테가 이렇게 선수를 양성을 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계속 갑니다. 시리즈가 29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고정적인
팬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국내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로드 FC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크게 종합격투기계를 선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격투기 매니아분들은 알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크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대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격투기 팬들이 큰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 FC에서는 자문 역할 정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상미라든지 제작에 관련된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가짜 사나이와 머니게임에서. 가짜 사나이 시즌2는 사실은 폭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저도 끝까지 보질 않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본이 다 삭제가 되면서 뭐 카카오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안 봤는데, 중요한 게 첫 몇 회 정도를 봤는데 가학성 논란 이런 거는 둘째치고 좀 몰입이 안 됐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사나이 시즌 1에서는 이근이라고 하는 하드캐리를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주변인들이 그걸 서포트를 했었고, 근데 가짜 사나이 2에서는 메인 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크게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 교육에 대한 목적이 없어 보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특유의 약간 한국식의 그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면서 사실은 네거티브를 좀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교관으로서의 그 프레젠스,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 시즌 1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시즌 2는. 그래서 뭐 보다 말았습니다. 근데 머니게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스타일의, 정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치밀하고 얼마만큼 독해지고 얼마만큼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 육체적인 거와 심리적인 거를 다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증명을 한 곳이 3Y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이 서바이벌 컨텐츠가 좀 기대가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종합격투기나 또 격투기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격투기 시장, 그리고 격투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격투기를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좋은 등용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매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격투기니까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날 것 그대로의 방송이고요.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스스로가 나름대로 필터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어쨌든 공중파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영을광을 하는 거거든요. 공중파에서는 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시청자의 입맛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서바이벌 예능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또 할 건데, 공중파에서 제작하는 데는 무조건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유튜브 채널에서 릴리즈가 되는 거에 훨씬 더 쾌감을 많이 느끼고 더 극단적인 그런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인플루언서들이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원래 종합격투기 현재 프로 선수들은 나갈 수가 없고 격투기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무조건 이거는 격투기를 1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가 2명 정도가 있는데, 쇼미더머니 6, 7에 나왔던 래퍼 로스입니다. 저는 이제 쇼미더머니 6에서 로스가 그 해외에서 예선하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은 막 문신이랑 그 비주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뇌리에 박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국내 와서 래퍼로서 활동들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017년에 TFC 코리안 탑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TFC라고 하는 대회사의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하고, 종합격투기 체육관이 팀파시에서 운동을 꽤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격투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사실 어려서는 주먹질도 많이 하고, 근데 이 해외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생존적인 싸움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스라고 하는 분의 격투기에 대한 진정성은 진퉁인데, 메인 그 썸네일에 나왔어요. 지금은 힙합 레이블인 VMC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쇼미더머니 팬도 하죠. 10월 1일부터 하는데 되게 반가운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 유튜버 중에 조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피지크 선수고 굉장히 몸이 좋은 선수인데, 시합을 안 뛴 지는 한 1년 정도 됐죠. 뭔가 극복하기 위한 자기를 다시 리제너레이트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출연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섭외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좋죠. 80에서 90kg 정도의 근육질이고, 복싱을 했었어요. 제 아는 복싱 코치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이제 조준 선수를 고등학교 때 복싱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해요. 피지컬과 이 복싱 실력, 물론 체력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몰라요. 이 종합격투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 무술들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서 입식 타격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또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출연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 재미를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이트 클럽 릴리즈가 되면 파이트 클럽에 대한 리뷰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용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파이트 클럽. 여러분들 브래드 피트 생각하면 아재입니다. 바이바이.